자, 이번 이야기는 바로 봉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봉수님의 이야기에서 또 듣기 힘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또 섬뜩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봉수님. 네. 봉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봉수님께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무당 언니 이야기가 될까요? 네, 무당 언니가 큰 신을 받고 작은 신들도 받은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너무 떨리네요. 목요일에. 야, 봉수님도 지금 뭐 한두 번 참여하신 건 아닌데 그래도 떨린다고 하시지만 항상 뭐 그대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긴장되지만. 네, 아무튼 조금 긴장하시면 이제 말이 빨라지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냥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대체 무당 언니님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봉수예요. 이 이야기는 친한 지인인 무당 언니가 전달해준 이야기고 숙제 완료될 만한 것들은 전부 각색하고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과장되는 것도 보이고 믿기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언니가 말하는 비방법이나 영적인 방법들은 정말 축약하고 각색한 거라 따라하시지도 말고 지역기나 특정될 만한 것은 전부 바꿨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저번 이야기에서 언니가 어떻게 큰 신을 받게 되었는지를 풀었었는데 그때 언니가 원룸방을 빼고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제 집에 잠깐 얹히기로 했잖아요. 그 토지신을 받고 바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좀 더 돌아보고 온다길래 이유를 물어보니까 큰 신이 직접 점사를 봐주는 건 아니고 뭐 그냥 다른 잡신들이나 아니면 안 좋은 무당들이 동종업계 경쟁자 없앤다고 양밥 치거나 살 날리고 그런 일도 많으니까 그런 걸 막아주는 그냥 소위 탱커 같은 존재라고 하면 또 그렇게 센 신들은 잡신들 하는 일은 자존심 상해서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잡일들을 해주는 작은 신들도 필요한데 그런 신이 이미 이제 앞길 알려주는 할매 신이 있었으나 그 할매 신만 있으면 일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그 할매 신도 힘이 센 신은 아니니까 힘이 빠져버리면 로테이션 돌려야겠지 않냐. 매일매일 일은 해야 되는데 할매 신이 아이고 나 힘들다 하면 그거 땜빵 해줘야 될 신은 더 있어야 되니까 지금이야 큰 신 하나 작은 신 셋 이렇게 모시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큰 신 하나, 작은 할매 신 하나라 신을 더 받긴 해야겠다 싶었대요. 그렇게 이왕 나온 거 방학이라 시간도 남으니까 언니는 더 돌아보고 오겠다고 결심하고 더 돌아다녔는데 사실 그 토지신을 받으면서 언니도 기운이 너무 빠졌고 솔직히 더 알아보러 다니기 너무 힘들고 귀찮았대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엔 무슨 방법으로 찾고 다녔나. 언니 말로는 세상에 귀신이 정말 많대요. 바글바글한데 그게 많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의외로 해코지하는 애들이 전부 있진 않는다고. 그 귀신들도 괜히 산 사람이랑 엮여서 좋아할 귀신도 없고 생각보다 한 맺혀서 날뛰는 귀신은 잘 없고 나 이제 다 살 거 살았다 할 일도 없고 여유롭게 있을란다 하는데 괜히 산 사람들이 야 여기 귀신 나온대 하면서 몰려오는 등 그러면 정말 귀찮아 한다고.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은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일 뿐더러 그냥 튀는 행동만 안 하면 그 존재들도 무시한다더라. 그만큼 길에 채이는 게 귀신이니까 언니가 직접 알아볼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자며 그 길가에 보이는 귀신들을 붙잡아가면서 물어보고 다니다가 어찌저찌 다른 촌 마을에 도착을 해대요. 이번에는 바닷가는 아니고 산골? 그때가 10년 가까이 전이었으니까 지금도 인프라가 열악한 뭐 수도 이런 건 다 있으나 화장실 가려면 집 밖으로 나와서 가야 하는 집들도 왕왕 있는데 그때는 더 심했겠죠? 와 이런 시골이 아직도 있구나 이렇게 싶었대요. 그런 깡촌이면 보통 뭐 교회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선앙당이나 아니면 사당, 장승, 소떼 이런 것처럼 뭔가 기리는 민속신앙에 더 의지를 많이 할 수 있겠다. 잘 왔다 싶었다는데 그렇게 마을 거치를 다 돌아다녀봤는데 그런 거는 고사하고 길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쌓는 돌탑마저도 없더래요. 근데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없을 수 있나. 그 마을 외곽을 돌다 지쳐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주저앉아서 쉬면서 언니 속으로 이 귀신새들이 감히 날 놀려먹나. 내가 돌아가면서 다 잡아가지고 강제 승천시켜버릴 거다. 이를 막 뿌득뿌득 갈다가
살면서 산 아래 풍경을 봤는데 언니는 마을 외곽과 산에만 빙빙 돈 거였고 산 꼭대기에서 그제야 마을 중앙이 보이길래 보니까 거기서 뭔가 풍악 소리도 들리고 단순 사물놀이 소리가 아니라 정말 굿판 소리길래 뭐 하나 이러면서 부랴부랴 내려갔대요. 근데 가보니까 웬 무당이 SUV만한 소 하나 잡아서 굿판을 엄청 크게 벌리고 있고 웬 조만한 여자애도 앉혀놓고 있더래요. 저 여자애가 귀신에 쓰인 건가? 그러면 그게 내 눈에도 보이던지 아니면 내가 받은 신이 말을 해주든지 했을 건데 크게 벌린 굿판 사이즈며 보니 저 무당이 받은 신이 내보다 신이 커가지고 내 영안이 덮인 걸까 싶고 마을이 싹 조용한 게 뭔가 있긴 있구나 하면서 굿판 벌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그 열린 굿판 내용을 요약하면 어느 날부터 마을에 사람이 알 수 없이 죽어나가고 가축도 병 걸려 다 죽었더라. 근데 그 원흉이 여기 산 근처의 사당에서 살던 산 귀신이었는데 그 산 터를 공사를 한다고 사당을 무너뜨리고 뭐 이후에 사당을 따로 짓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무시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당 그 산귀신이 이 땅 주인 딸한테도 농간질을 한 거라 뒤늦게나마 산귀신의 한을 달래주려고 한 거라더라 하는 굿판이었대요. 근데 언니 말로는 이게 어떤 존재를 달래주는 굿판이라 하면 분위기 자체는 밝아야 된대요. 왜 밝아야 하느냐? 이게 빡쳐서 날뛰던 슬퍼서 날뛰던 그 귀신 보고 아우 친구야 왜 그러니? 응? 우리가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춰주고 맛있는 밥상도 차려줄 테니까 기분 좀 풀어라 이런 판이라 분위기가 밝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구경하는 사람들 표정도 이상하고 그 분위기도 음산하다 해야 되나? 게다가 부스상 앞에서 어린 여자애가 꽁꽁 묶여있는데 여자애가 기운도 없고 막 뭔가 비실비실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한테 살짝 물어봤대요. 무슨 일인지. 처음에는 외지인이라 그런지 수상쩍은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다가 언니가 아이 그러지 마시라고 저 그냥 민속학과 학생인데 어르신들 인터뷰 해주신다고 연락 가고 그런 건 없고 그냥 책이랑 논문 쓰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뭐 입을 털었더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미지가 좋아 보였는지 일단 굿판 내용처럼 그렇게 굿이 열린 건 맞고 그 자세한 사정이 뭐냐 아무것도 인프라도 없는 이 작은 마을에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이라도 있어야 하니까 농사를 지으면 뭐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런다더라. 그래서 농사를 짓자. 근데 잘 안 되니 농사 좀 잘 되게 해주십사 하고 사당을 지었대요. 근데 그 사당은 어떻게 지었냐 하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왕왕 있지만 왜 시골에서 땅 주인이 근처에 살지 않거나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마을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 땅에 막 멋대로 경작해버리거나 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처럼 실제로 그 땅 주인은 따로 있었으나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신 모시는 사당이라도 찝찝하다고 내 땅이 싫다, 주변도 싫다. 그래서 멋대로 남는 땅이라고 사당을 지어버리고 제사도 그렇게 지낸 건데 땅 주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촌을 했고 그 사당이야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해도 땅 주인 입장에서는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밀어버리고 집을 지었대요. 그 뒤로 외지인이 잘 오지도 않는 곳에서 갑자기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나. 그리고 또 마을 사람 몇몇이 픽픽 죽어나가지 않나. 무당 하나 유명한 사람 찾아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자기 사당 부숴버려서 갈 곳을 잃은 산귀신이 펄펄 뛰면서 다 죽이고 다니는 거라. 근데 그렇게 사람 죽이고 다니다 보니 재미가 들렸는지 이젠 애까지 건드리는 거다. 저거 달래주려면 7일 내내 굿판 벌려야 된다. 아무리 독한 놈이라 제쌍도 일반재로 쓰면 안 된다고 그것도 내가 준비하겠다고. 애를 건드린다니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고 저기 앉아있는 애가 그 애다. 그 귀향했다던 집안 아저씨 내 손녀딸인데 애 부모는 일찍이 죽고 대도시에서 노부부들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리하고 내려온 거라더라. 근데 자기 자식들 먼저 보낸 것도 한인데 손녀딸까지 그 모양이 되었으니까 속이 말이 아닐 거라고.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서 그 사람 좀 한번 인터뷰하자니까 그 이야기를 해준 마을 노인네가 내가 말했다고는 하지 말고 거기 집 가보라고 알려주고 음료 하나 사들고 올라갔대요. 언니가 그 집에 굿판을 뒤로 한 채 찾아갔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면서 인터뷰하러 왔다고 하기도 정말 애매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갑자기 인터뷰하러 왔다고 하면 저거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막 열어주지도 않을 거라 그렇게 어떡하지 하면서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니 거기 집 주인 할머니가 문을 확 열어 제끼면서 이 육실을 놈이 남의 손녀 데려가다 귀신놀이 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또 뭔 소리를 짓거리려고 왔냐 하면서 언니한테 물바가지를 확 뿌려버리더래요. 언니가 너무 당황해서
아, 뭐 하는 짓입니까, 어르신?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할머니가 언니를 딱 보아하니 아가씨 나이대라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러게 왜 외지인이 여기까지 와서 뭐하러 남의 집 앞을 기웃거리냐고 막 당황을 하시더래요. 언니가, 나 이상한 사람 아니고, 뭐, 민속학과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방금까지의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거기서 나 민속학과 학생인데, 근데 마을에서 어르신이 손녀 갖고 뭐 하는 것 같던데요? 하면, 이야기는 고사하고 불난 집 집주인한테 왜 불났냐고 물어보는 상황이 되잖아요. 머리채 잡힐 거 뻔히 보여서 그냥 방학이라 여행하는 대학생인데 집이 이뻐서 보고 있었다.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충 둘러댔대요. 네. 그러더니 그 할머니도 사과하고 뭐 학생이 그렇게 쫄딱 젖었는데도 여자애가 이렇게 다 젖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아가씨. 내가 요즘 안 좋은 일이 마을 사람들한테도 너무 시달려서 그 마을 사람인 줄 알고 그랬다. 그리고 상태가 좀 그러니까 뭐 어디 가기도 그냥 보내기도 미안하고 괜찮으면 내가 진짜 미안해서 그런데 그 노인네 오시지만 남는 옷 줄 테니까 시간도 늦었으니까 씻고 갈아입고 그냥 뭐 하룻밤 자고 가 하시더래요. 네. 감사하다고 옷값이나 숙박비 정도는 지불하겠다고 현살을 치시는 거 뿌리치고 돈 쥐어드리고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밥상 차려주시길래 같이 밥 먹다가 슬쩍 물어봤대요. 아까 마을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사무치고 어디 이야기할 데도 없어서 너무 답답했는지 언니를 처음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팍팍 치면서 한숨을 쉬길래 이거다 싶어서 할매요. 우리 할매랑 춘추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 내가 할매 생각나서 그러는데 소주 한잔 합시다. 제가 사올게요. 아니 뭐 그러라 하셔가지고 술 한잔 하기 시작했대요.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술이 조금씩 오르니 할머니가 그제서야 말문을 여시는데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곧 죽을 나이인데 한이 맺혀도 못 죽겠다. 그냥 그 돈 몇 푼이 뭐라고 쥐어주면 끝났을라나 싶은데 우리도 이 땅에서 집 짓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내 아들 자식 내외에 그렇게 보내고 저 피덩이 혼자 남을 거 마음 아파서 도시에서 키우는 게 어린 소녀한테는 좋다고 하나 노인네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도 공기 좋은 데서 있으면 하루라도 손녀 곁에서 더 살까 싶어 내려왔는데 이 마을 새들이 웬 사당을 남의 땅에 멋대로 지은 것도 모자라 그 관리를 여태 자기네들이 했으니까 돈까지 내놓으라 하더라. 우리도 손녀 지키려면 세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 너희도 우리 땅이 멋대로 지었으니까 그 동안에 토지 임대료 내놔라 하니 이 가증스러운 것들이 그거는 저 집 탓이요. 아니요 이 집 탓이요 하는 꼴이 참 무섭다. 근데 그거를 우리 영감이 자기 친구들이랑 오르러 와서 사당을 다 도끼로 깨부수고 불질러 버렸다고. 예. 그대로 그 터에 집을 지어버리고 그 집이 이 집이라고. 그러다 손녀딸이 점점 커가고 이 생활도 적응이 되어갈 쯤에 애가 뒷산에 아침 대바람부터 나갔다가 해 저물 때까지 놀고 온 날부터 밥도 안 먹고 계속 토하다가 어느 날 피를 캬 하고 토하더라. 너무 놀래서 노인네들이 애를 업고 울면서 병원 뛰어다니고 그랬다. 아가씨 애 업고 40km 뛰어가봤냐고. 근데 의원에서는 원인을 모른다 그러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속이 진짜 말이 아니다. 차라리 그렇게 원인 모르게 아프게만 한다면 병원을 찾기만 하면 끝나기라도 했으나 애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다니길래 하고 언니가 물어보니까 어느 날부터 마을 일을 다 맞추고 다니더래요. 네. 갑자기 대바람부터 가서 아줌마 이 집 뭐 잃어버렸지? 그거 어디서 잃어버렸으니까 거기 가봐 하는 조그만한 일부터 옆집 가더니 내일 저 집 영감 죽을 거야 이런 거까지 다 맞추더래요. 마을에서는 안 그래도 우리가 그 사당을 부쉈으니까 구슬해야 된다. 붓 비용 내놔라 이런 상황이었는데 애가 저 지경이 되니까 그 집 터 산귀신이 애한테 쓰였다고 그거는 또 무서웠는지 더 이상 건들지는 않더라. 솔직히 마을 사람들 집 안 받아줘도 되니 편했고 그 편한 만큼 손녀딸한테도 너무 미안했다.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사흘 전에 웬 마을 사람들이 무당 하나 데리고 우르르 오더니 손녀딸 살리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면서 억지로 아이를 데려갔다고. 네. 누군들 그 손녀딸을 그 구판에 올리고 싶었겠냐. 근데 의사도 안 된다. 어디 절간에 가도 안 된다 하니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그냥 보낸 거라고. 이런 이야기였는데 듣는 언니도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먹먹하더래요. 예. 근데 그걸 들은 언니가 갑자기 딱 들은 생각이 아니 진짜로 작정하고 몇십 년 넘게 눌러 살면서 하나 둘씩 잡아먹고 힘 키운 큰 악귀가 아닌데 여러 신이 보호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마음에 안 든다고 저렇게 만들 수가 있나? 사실 조상신이 자기 손자 손녀 건드리는 거야 핏줄끼리 그러는 거니 티가 안 나니까 당장 잡으러 오진 않는다고 해도
고작 저 어디서 굴러온지 모를 산귀신이 건드릴 수가 있나. 근데 이해는 안 되었으나 당장 들은 거는 그 정도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하고 방법을 좀 고민을 했대요. 그러고 생각이 다 정리된 언니가 할머니 혹시 집에 아까 마당에 보니까 장독대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거 혹시 다 김치독이냐? 아, 아니다. 요즘 날이 따뜻해서 김치는 쉬기 전에 진작 냉장고에 넣어놨고 장 보관 중이는데 왜 그러냐? 그니까 아, 잘됐다 하고 그냥 밝혔대요, 언니가. 어르신 저 사실 어디에서 무업하고 있는 김아무개인데 사람이 치이는 것도 모자라 영적인 존재가 누러지고 있는 거 보니까 더는 안 되겠다. 심신이 고단하다 못해 죽고 싶을 지경인 거 다 안다. 무업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 천하게 보시지만 말고 지푸라기 잡아보신다면서요.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다. 내가 저 애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근데 대신 저 장독 하나만 받겠다고. 실패할 일도 없고 내가 보장한다. 일 끝나면 내가 장값도 다 물어주겠다고. 그 장독으로 뭐 하려고 그러냐니까 언니가 설명하길 그 어르신, 서주신이나 조왕신 등 작은 신 이야기는 들어보셨는지요? 이 이야기처럼 장독을 보호하는 신이 있다. 장독 안에는 뭐 장을 만드는 콩이나 아니면 한겨울 이겨내려고 먹는 김치나 농산물 등등이 있지 않냐. 매년 조상신들께 사람 먹는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생각해봐라. 귀신이 사람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데 왜 그럴까? 그게 음식들이 다 별거 아니었지라도 그것도 애써서 논밭을 관리한 농부의 마음이나 염원이나 그걸 먹고 가족들이 건강을 빌고 하루하루 잘 버틸 기원하는 아낙네들의 염원 등등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염원 덩어리다. 당연히 귀신들 입장에서는 큰 염원이 모인 신도 아니고 먹기 편한 작은 염원 덩어리니 구미가 당길만 하고 일반 귀신이 꼬인 물건도 태우내만 하는 상황에 엽기 같은 귀신들은 더 꼬이기 쉽다고. 그거를 막아주는 게 이 장독신, 천룡신의 역할이다. 물론 처리해주는 건 다른 존재가 하겠지만 반대로 막는 거는 기깔나게 한다면 그 천룡신 안에 가둬놓기만 하면 이 악귀는 다시 못 나온다. 예. 상처에 된장 바르라는 말이 진짜 괜히 있는 거 아니라 어르신 상처도 이 장독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싸게 먹히는 거 아니냐 하니 그걸 들은 할머니가 그냥 어이없다는 듯 허탈하게 웃으셨대요. 예. 그래, 뭐 저 마을에 온 무당도 날고 길다고 하지만 사흘째 저러는 거 보면 그래 가져가시라.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다니까 언니가 어르신은 뭘 더 하실 필요는 없고 말 나온 김에 해도 졌으니까 그냥 지금 하겠습니다. 3일 내내 이 마당에서 내가 아는 비방법을 쓸 건데 어르신이 그 기한의 낮 동안은 집 안팎으로 뭘 하든 상관은 없으나 밤에 무슨 말이 들리고 누가 찾아오고 심지어 내가 불러도 절대 대문 밖으로 나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경고를 한 뒤 언니는 비방법을 하기 시작했대요. 첫 번째 밤에는 악귀를 그 장독 하나를 골라서 가두는 비방법을 썼는데 예. 그 갇힌 악귀가 미친 듯이 막 날뛰면서 날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네 애미부터 죽여버릴 거라고 막 지르고 그래도 불구하고 언니가 대꾸도 안 해주자 악귀가 언니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할매요 이리 나와봐요 큰일 났어요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손녀딸 목숨 걸려있다고 하니 다행히 할머니 내외분도 안에서 꿈쩍도 안 하시더래요. 그렇게 첫날 밤이 잘 지나간 듯 했으나 아침부터 언니 집에서 전화가 오대요. 엄마가 큰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고 의식이 없다고. 솔직히 심적으로는 진짜 많이 흔들렸대요. 흔들렸으나 그 바닷가 마을에서 받은 토지신이 흔들리지 마라. 네 어미가 입원한 건 맞으나 아직 숨이 끊어진 건 아니다. 또 끊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해서 마음을 다잡고 악에 바친 악귀한테 네가 별짓 다 해봐라. 내가 열어주나. 너에게 남은 시간이 이틀뿐이다. 그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든지 하면서 막 협박을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조용해질 법도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밤이 되었는데도 장독이 부서지듯이 날뛰길래 저 악귀 좀 잘 봉해주십사 장독에 깃든 찰룡신에게 죄를 지내줬대요. 뭐 일 시켜서 미안한데 그래도 좀 봐줘라 하는 의미로. 그러더니 악귀가 이번엔 진짜 너한테 제일 가까운 친우를 데려갈 것이다. 어디 한번 또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라고. 그렇게 말해봐 하고 악지르는 거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서 장독을 차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으니 예. 침착한 척하면서 마지막 하루 남았어 어디 더 발악해봐 하고 태어난 척을 했으나 너무 무서웠대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때 그 악귀가 말한 친구가 저였는지 제가 그때 대학 동기들이랑 여행을 갔었는데 묵었던 펜션에서 가스 누출이 났어요. 예. 그래서 같이 간 동기들까지 진짜 다 죽을 뻔했는데 하지만 잘 살아있죠? 예? 그래서 사실 그때 언니에게 전화 걸어서 말하진 않았고 그때 그 일이 관련된 건지는 몰랐으니까 그냥 치료나 좀 받았다 이런 정도여서 언니도 일 보는 와중에 걱정할까봐 따로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아무 연락도 받은 게 없으니까 언니는 오히려 이 봐라? 아무 연락 없는데? 그래, 네가 제대로 가져줘 있는데 뭘 할 수 있겠냐면서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마지막 날 밤이 되었대요. 언니가 악기한테 이제 마지막 날인데 너 아무도 못 찾는, 널 기리지도 않는 바다 깊은 속으로 내가 떨어뜨려 버릴 거라고. 예. 내가 이 장독 들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릴 거다.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그제서야 그 악기가 울면서 막 싹싹 빌기 시작했대요. 예. 잘못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사실 어르신의 생모랑 친구분들께 뭔 짓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사람 악기만 읽을 줄 아는 잡기에 불과합니다. 인간들이 자기들 멋대로 날 사당에 모셔놓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제 밥도 따박따박 먹여줘 놓고 갑자기 또 자기 멋대로 집을 부숴버리니까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악기를 읽을 줄 아나 절 모시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진 저는 그냥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니면 어르신도 무업을 이어나가시는 것 같은데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냐. 바다에 날 빠뜨린다곤 하나 제가 담긴 항아리는 언젠가는 발견될 거다. 나를 데려가시면 세상에 나올지언정 사람들에게 발견되거나 해코지는 안 하지 않냐. 바다에 천년만년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악기덩어리가 되고 싶지 않다 하고 빌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그 귀신한테 야, 그럼 너 이 마을 사람들 다 죽어 나간 거랑 가축들 병 걸린 거 뭔데?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또 이 집 손녀딸한테 뭐 쉬운 거 아니었어? 하니 막 손살에 치듯 절대 아니라고. 마을 사람들은 그냥 죽을 때 돼서 죽은 거다. 죽은 사람들 보면 노인네들이지 않냐. 가축들도 그냥 역병 돌아서 죽은 거라고 알아보시라고. 여기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그럴 거라고. 그리고 더해서 손녀딸한테는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다. 그리고 또 나는 진짜 그 땅 주인한테는 눈꼽만치도 원하거나 없었다. 나를 들어앉힌 거는 이 마을 사람들이지 그 땅 주인이 아니지 않냐. 내 사당 부순 거 짜증나긴 해도 날 들어앉힌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냐. 들어보니까 맞더래요. 언니도 신 받으면 그 신들 언니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럼 손녀딸이 왜 저러냐. 네가 뭐 진짜 한 거 아니야? 거짓말 치면 너 사지 다 찢어버릴 거라고 난리를 치니까 그 악기가 말을 해준 게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 저번부터 지금까지 계속 굿판 열던 무당 같은 년이 한 거라고. 무당이면 무당이지 무당 같은 년은 뭔데? 하고 되물으니 그 여자 모셨던 신도 달아난 주제에 무당 행세하는 꼴이 진짜 가짜났으나 예. 마을 사람들한테 돈 갖다 바쳐라 뭐 갖다 바쳐라 쪽쪽 빨아먹는 거 보니 그게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안 그래도 괘씸했던 마을 사람들 그냥 냅둔 거다. 또 그분이 전에 이 집 딸에 아침 대바람부터 깨어내서 데리고 나가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작은 방에 가두어놓고 별질이란 짓은 다 해대더라. 지금 하는 굿도 나 달래주려고 연 굿 아니다. 나 너무 억울하다고. 받은 게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다. 나도 나지만 이렇게 죽는다고 하니 처음도 나쁜 일인데 나만 죽는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진다면서 펑펑 울더래요. 언니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 뭐 얘가 말하는 싹수나 행동거지가 글러먹었지만 그래도 앞길 볼 줄 안다고 하고 그래 내가 마침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도 맞았고 살려만 주면 따라와준다고 했고 신세진 할머니 댁 손녀 댁 해결할 방법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 악귀한테 야, 너 내가 앞으로 밥도 주고 잘 모셔줄게. 너도 어쨌든 사람 밥 얻어먹고 살았던 놈 아니냐. 마을 사람들이 차려주나 내가 차려주나 똑같은 밥 아니냐. 선택해. 네. 바다에 수장되던지 아니면 여기서 평생 쫄쫄 굶으면서 대접도 못 받던지. 선택지야 여러 개 줬다는데 그게 진짜 여러 개 준 거겠냐고요. 안 따라가면 죽여버린다는데. 그래서 악귀는 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고 원래는 마지막 날에 그 악귀를 바다에 수장시켜버리려고 했으나 그 악귀를 정화하고 받아내는 의식을 했고 그렇게 그 악귀의 일은 정리가 되었는데 저 선무당이 남았잖아요. 언니가 받은 악귀 말로는 신이 떠나간 빈무당이라 알고 또 목격한 굿판이 언니가 봤을 때도 악귀의 말로도 신을 달래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눈도 가리고 귀도 막고 꽁꽁 묶여서 앉아있고 이런 걸 종합해보니 신이 없어진 무당이 신기라도 채우려고 어린애 맑은 기운을 뺏어가려고 한 것 같다. 신을 받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예전에도 말했듯 연매나 세탄이 같이 아이의 기운이 깃든 것이면 더 강한 힘을 얻는 것처럼 옳지 못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쉽고 빠르게 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남을 해하면서 얻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그 인성이 별로인 무당은 자기 먹고 살겠다고 애한테 못할 짓을 한 거다. 현실적으로 저 선무당의 방법이 애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깡촌에 살았던 애가 헛소리도 하고 정신적으로 뭔가 아픈 것 같다 보이니까
그런 애가 천천히 말라서 죽어버린다 한들 자기는 뭐 연기만 받아간 거지 직접 죽인 게 아니니까 이걸 뭐 현실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생각했던 것 같대요. 네. 그래서 언니가 이걸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된다. 현실 사람들도 일이 터지면 판검사 찾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그 선무당이 일주일 내내 구판을 연다 했으니까 아직 연기 다 못 뺀 상황이라 아이를 뭐 어떻게 할 것 같진 않고 그 행동거지 끝나기 전에만 하면 된다 싶어서 그 선무당이 구판이었는데 바로 앞에서 보란듯이 향 피우고 절하면서 제 올리듯 했대요. 예. 그러면서 주문 그런 걸 외운다고 하죠? 뭐 언니가 뭐 대충 말해준 게 보면 뜻을 대충 해석하면 염라는 자고 깨어 살피지 않고 미친 자는 거짓 신령으로 날뛰면서 약자를 해치니 요괴 같은 자를 빨리 속히 베라. 염라야 너 빨리 일어나서 전을 단단히 묶어서 끌고 가라. 법과 같이 속히 시행하라. 이런 뜻의 주문을 외웠대요.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그 선무당이 의식은 했는지 구판 소리는 점점 더 커지길래 전이 끝까지 신도 없는 게 몰라서 크게 키우는 건지 아니면 애의 연기를 어느 정도 빼먹어서 괜찮다 생각한 건지 도망가도 모자를 판에 자기 위치 찍어주고 있는 꼴이 참 가짠터란 찰나 그 방방 뛰던 무당이 아이한테 날린 살을 되받았는지 그 딸아이가 겪은 일처럼 픽업품을 킥하고 토하고 쓰러지고 구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악귀가 무당한테 벌 내린 거라면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예. 언니는 그 틈을 타서 쓰러져 있는 아이를 얻고 신세졌던 할머니한테 돌려드리면서 두 번째 신을 받은 일은 저렇게 끝났는데 아이는 괜찮은지 그 핏보한 선문당은 결국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결론만 말하면 아이는 일단 괜찮았대요. 그 선무당이 아이 기운을 빼놔야지 자기가 연기 빼먹기 쉬우니 물만 주고 음식도 거의 안 주고 해말합시고 가둬놓고 해가지고 애가 기운이 약해진 건 맞으나 잘 먹이고 푹 쉬게 했더니 이 행위 자체가 뭔지 모를 말된 어린애라 그런지 회복 자체는 빨랐다고 했고 네. 선무당은 죽지는 않았대요. 참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느낀 게 그 구판에 선무당이 제자랍시고 둘러놓은 사람 몇 명 있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벌점 받을까봐 다 도망가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참해도 이 사람이 진짜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보이더래요. 자기가 119 불러줬대요. 이유는 알아서 치료받거나 했겠지 하길래 아니 언니 그 사람을 왜 도와주냐. 애를 해코지하려고 했고 언니 말담 하나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면 어떤 나쁜 놈인지 가늠도 안 잡힌다고 뭐하러 도와준 거야 하니까 봉수야 속편이 죽으면 뭐하냐. 살아있어야 벌도 끝까지 받지. 그러니까 사람이었던 것도 어떻게든 살려내야 하지 않겠냐. 끝까지 살아있어야 끝까지 벌점 받을 거 받고 그 다음은 자기 후손 건드려서 노한 그 집 조상신들 차례도 남아있지 않겠냐. 인과응보에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라는 말이 정말이라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이 살아있는 지금이 지옥으로 되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걸 알고 그렇게 한 거라는 말을 끝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우와. 야, 마지막에 그 말이 너무나 또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무당언님은 진짜 바르게 사셨는데, 보니까? 언니가 네. 자기가 보고 들은 것도 있고 신이 알려주는 것도 있어서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다 돌아온다고 똑같이 돌아온다고 절대로 그냥 네가 생각하는 게 다 맞지 않으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피해 줄 것 같다 싶으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도 대부분 선택을 해요. 왜냐면 무당도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내 가족을 챙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쪽보다는 진짜로 더 찐 무속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그런 느낌? 무당은 아니시긴 하겠지만, 그죠? 네. 네네. 지금은 사람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는데 그냥 최근까지 한 몇 년 전까지도 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접었다는 소식을 아니까 지금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갔던 길만큼은 후회 없는 길을 가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아무튼 오늘 봉수님 이렇게 또 은근히 떨린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진짜 떨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봉수님의 스타일대로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봉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끔 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어떻게 벌을 받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죄 짓지 말고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봉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무당 언니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수님. 네, 여보세요? 자, 오늘 봉수님께서 또 한 주가 지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봉수님께서 대부분 무당 언니 분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긴 했지만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될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봉수예요. 이번 이야기는 언니가 이제 무업을 하면서 네. 여러 인간 군상들을 만나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만났고 해피엔딩도 있고, 근데 대다수는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일들이 많아서 이제 결국 무업을 나중에는 접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런 계기가 된 일들 중 하나를 가져왔는데, 같은 무리의 친구였던 사람의 썰인데 그 친구를 일단은 소리라고 할게요. 그 친구는 부모님 둘 다 정말 미남미녀고 집도 유복하고, 더해서 그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기부나 그런 거를 많이 하셨대요. 또 운영하시는 회사나 이런 단체도 복지가 좋다, 사회적인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소문도 났고, 모든 게 좀 완벽하잖아요, 부모가. 네. 그래서 그런가 딱 표현하는 예쁜 딸이 그 친구였는데, 그 딸이 너무 예쁘고 재능도 출중해서 부모가 저렇게 괜찮으니까 저런 딸을 얻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대요. 사주도 초, 중, 후년이 다 좋았대요. 미래가 좋다고 하니까 기대를 또 한 몸에 받고, 모든 게 다 완벽했던 소리니까 온 집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겠죠? 근데 그런 환경과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꽃같이 예쁘게 자랐을 것 같잖아요.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한다는 것처럼. 참 저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저런 애가 나왔나 싶은데, 고상한 부모님들 덕에 애가 천박해진다든지 대놓고 막장가도를 달리지는 않았으나, 뭐랄까 본인이 직접 갖추지 않은 것, 경험하지 않은 것, 뭐 사주나 아니면 부모가 그랬다 이런 것까지 칭찬을 받으니까 그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려는지 말하는 투가 좀 그랬던 건지. 예를 들어서 무당 언니가 학과 애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었다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소리가 그 언니 보고, 언니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저도 언니가 말하는 거 들으면 좀 듣기가 싫어요. 고쳐요. 언니 고치면 학교 생활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다든지. 학식 먹다가 마주친 과 애가 젓가락질을 좀 잘 못하는 상황인데 그걸 대놓고 너 그렇게 젓가락질하면 꼴 보기 싫어, 사람들이 싫어해, 고쳐, 이런다든지. 맞는 말을 처맞는 말처럼 하니까 같이 다녔던 무리에서도 쟤 좀 내보내자, 이런 말이 나돌았고. 아이고, 예. 저는 과거 학창시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아야 그래도 소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거야 하고 말을 했는데, 애들이 야 봉수야 쟤가 네 욕 제일 많이 하고 다닌다고 그럼 뭣도 없는 막 착한 척 나댄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는 그냥 친구들 사이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이 하나 제대로 터진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 소리가 인성은 저래도 얼굴은 이뻤다고. 사실 그래요. 말투도 가깝거나 직접적으로 접촉한 게 아니라면 그 소리 그 친구도 뭐 대놓고 그러고 다닌 건 아니었으니까. 또 고등학교랑은 다르게 대학에서의 인간관계는 밀접하지 않으면 성격까지 잘 모르잖아요. 소리가 일이 터진 당사자 친구는 과에서 조용하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모든 게 다 평범하긴 한데 그래도 성실하고 묵묵하고 해서 이미지는 애는 괜찮더라, 이런 친구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마음이 힘이 묵혔다가 한 번 나기 시작하면 정말 강렬하다고. 단 그 마음의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삶에서 몇 번 없다. 그래서 그만큼 마음의 힘은 세다고 하는데, 그 조용한 친구도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전력 질주의 순간이었던 건지, 네. 그 소리한테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공개의 고백을 한 거예요. 직접 쓴 편지랑 꽃다발을 주면서. 예. 소리와 사이가 안 좋은 저도 그 장면을 보는 내내 와 할 정도로 말이 안 나왔는데, 그 당사자인 소리는 어땠겠냐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소리도 성깔이 장난 아니구나 느낀 게, 니까짓 게 감히 나한테? 라는 식으로 막 빽빽 난리를 치고 편지도 대놓고 찢어버리고 꽃다발도 막 밟아버리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처음 주변의 분위기가 와 소리 불쌍하다 어쩌냐 이러다가
아무리 싫어도 저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 바뀔 정도로 그랬는데, 근데 미성년자도 아니고 애들이 그 사건으로 소리나 고백을 따돌리고 그러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난리친 소리를 더 안 좋게 보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한 건 맞다만 그럴 수는 있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갔고,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저 둘의 상황이 바뀌었어도 똑같은 분위기가 났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이후로 소리에게 별 일은 더 나진 않았고, 사실 저도 대놓고 손절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안 좋은 말을 들어도 그 사이사이 듣기 좋은 말이 있으면 사람이 안 무너진대요. 이게 희망을 주는 말은 맞는데 반대로 짚는다면 지 좋은 소리만 듣고 살게 되는 거래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소리에 대한 동정 여론도 있으니까 소리의 안 좋은 행동 습관은 더 심해지긴 했었는데, 뭐 제가 걔 부모는 아니잖아요. 고쳐가지고 제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그냥 냅뒀어요. 제가 뭐라고 훈수 두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소리랑은 조용히 멀어지면서 졸업하고 잘 살았는데, 제가 졸업하고도 그 지역을 안 떠나면서 무당 언니랑 같이 살았던 적도 있고 일도 몇 번 도와주고 그랬었다 했잖아요. 이 일이 참 재밌다고 보는 게 온갖 인간 군상들이나 감정들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서 교훈도 많이 얻고 그러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년 행복을 기원하는 동기들도 많이 오고 처음 보는 손님들도 많이 오는가 하면 앞날이 궁금하거나 답답해서 위로받으러 온 사람들도 있는가 하고, 예전에 이쁜이 사례처럼 해결해달라고 온 사람들도 많았긴 했어요. 근데 종교나 신은 인간의 진통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복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1 정도라면 9는 뭐 힘들다, 답답하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참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진통제는 병을 직접 치료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내려고 고통을 잠깐 줄여주는 거잖아요. 예. 이 말처럼 상황 해결은 직접 해야지 무당이나 종교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릴라의 일도 해결됐고 이쁜이 일도 해결됐고 그러다 보니 동기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쫙 났는지 어느 날 소리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뭔가 예전에 그 예쁘고 그런 활력 있는 모습은 아무 데도 없고 바싹 마르고 뭔가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무슨 문제인지 왜 찾아온 건지 일단 사연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신당이든 고민상담소든 아니면 뭐 경찰을 찾아가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뭐라 얘기를 하고 진술을 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실제 확실히 느꼈다든지 그런 있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막 울면서 내가 너무 요즘 힘들고 불안하다. 내가 뭐 어디 막 크게 다치고 그런 거는 아닌데 그 예비신랑이랑도 파혼하고 뭔가 들어간 직장도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2주도 안 돼서 금방금방 퇴직하고 사주 보고 그러면 항상 좋다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내가 뭐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런 정도면 누가 분명히 나한테 저주를 친 거든지 아니면 귀신 붙은 거라. 이 언니가 그걸 듣고 막 웃으면서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원인 없는 결과 없다. 그리고 파혼을 했으면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으면 그 직장한테 물어봐야지. 왜 여기 와서 뭐라 하냐. 돌아가라. 할 말 없다. 근데 사실 그걸 보면 제 소리 진짜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당장은 별 생각은 없었고, 일단 판단은 무당 언니가 하는 거고 저는 그냥 고용된 보조 알바일 뿐이잖아요. 언니도 저 말 이후로 별말 없이 그냥 소리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하고, 언니 심정이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렇게 언니 꼽주고 다니고 막상 와서 도와달리는 꼴이 참 그렇잖아요. 소리는 계속 묻지도 않은 자기 사연 줄줄이 읊고, 갑자기 싸운 것도 아니고 서로 불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랑 파혼까지 하고, 뭐 직장도 내가 차라리 그래 뭐 막말하고 다닌 건 맞는데 뭐 고작 1, 2주 가지고 그 막말했다고 그렇게 사람을 자르고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사실은 대화를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그런 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난 솔직히 그 이후로 좀 착하게 살았다. 내가 뭐 누구를 도와줬고 몇 명을 도와줬고 뭐 돈도 얼마나 썼고 뭘 했는지,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마지막에 또 그렇게 뭘 잘못했냐는 말에 언니가 입을 열더라고요. 소리야, 내가 너한테 지금 딱 5분 정도 이야기를 할 건데 네가 단 한마디라도 반박하거나 말대답 안 할 거면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면 도와줄 방법 없어. 하니까 소리가 저 남 이야기는 진짜 잘 듣는다. 사춘기 때 부모한테 말대답 한 적도 없다. 하여튼 그랬는데 언니가 소리야 너 진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 너 나한테는 그렇다 쳐도 학창시절에 하자마자 소리가 아니 언니 그건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뭐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만 한 거잖아요. 말만 하고 소리가 말을 또 끊어먹고 따다다다다 쏘더라고요. 저거 진짜 아유 진짜 제 정신 못 차렸다 이랬는데 사람이 남 허물은 잘 보이고 자기 허물은 안 보인다고 아무리 그래도 저건 진짜 말 대답하지 말라고 하자마자 3초도 안 지났어. 저렇게 쏴대는 건 기억력 문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언니는 아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그치 억울하지? 소리야 나는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진짜 그러면 너 사주 알려준 스님한테 가서 시주라도 한번 해서 기도라도 하고 오라 하고 일어나려는 언니를 그제야 소리가 막으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내가 진짜 말 대답 안 하겠다고. 아 나도 억울한 마음에 그랬다. 절에 가도 어딜 가도 그냥 사주 좋은데 아니면 너 주변 환경 좋은데 왜 그러냐 힘내라는 말밖에 없고 아니 나이 먹고 내가 언제까지 부모한테 손 벌리면서 살아야 되냐 눈치도 보이고 그 병원에 가도 그냥 정신병자 낙인만 찍히는 것 같다고 계속 너무 힘든데 그 원인이 나라고 한들 이렇게까지 사람 인생을 망치는 것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정신도 몸도 제대로 된 게 없다 하니 언니가 막 좀 굴돌이 생각을 하다가 너 다른 거는 모르겠고 왜 그때 너한테 공개 고백했던 남자애 걔한테는 3번 찾아가 보던지 하고 내보냈어요. 아 설마 그 남자애가 뭘 했나. 아 진짜 양밥이나 져주라는 게 진짜 흔한 일이었구나. 그 공개 고백한 애가 어떻게 뭘 했나 보다 좀 무섭네. 근데 나도 남한테 상처 주지 말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아 뭐 언니가 뭐 가만히 있는데 제가 뭐 덜 할 건 없잖아요. 그 언니가 고백이한테 찾아가 보라고 한 게 아마 걔한테 그렇게 행동한 거 미안하다 사과하고 둘이서 해결 보는 게 제일 빠르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닐까 했는데 잠깐만 근데 저런 상황이면 고백이가 소리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대놓고 소리한테 욕먹고 이후로 학교를 안 나온다는 게 자퇴했다더라 아니면 도피성 군대를 갔다더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일이 있어서 자퇴를 해도 인생의 큰 틀이 바뀌는데 대학은 더 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원한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자기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 그래도 너무했어 이런 억하심정이 들 수도 있고 네. 소리가 그 남자한테 잘못된 행동을 한 거는 맞는데 남자애가 욱해가지고 뭔 짓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큰일이라도 난다면 이거는 소리도 소리지만 어쨌든 그걸 알려준 언니한테도 문제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소리 성격에 언니 말을 꼬아서 듣고 고백이가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언니를 찾아와서 네. 뭘 했다든지 그런 오해를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나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일 됐나?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언니가 점사 보고 있는데 문을 억지로 와장창하고 따고 들어와서 언니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삿대질이랑 삿대질 다 하고 욕은 다 하고 막 무슨 공책 하나를 언니 얼굴에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꾼이 누구 연맥이려고 너 일부러 나 모델하고 거기 찾아가라 했던 거지. 내가 가서 뭔 소리 듣고 왔는지 아냐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예. 일단 그 점사 보던 손님은 죄송하다고 환불해드리겠다고 내보내고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던진 공책을 보니까 이게 고백이 일기장이었던 거예요. 대충 읽어보니까 고백이가 그러니까 자퇴를 한 건 맞았어요. 자퇴를 한 건 바로 한 건 아니고 고백이가 참 마음이 여리고 순박했나 봐요. 네. 소리와 일이 있었던 이유로 다 내 탓이라고. 그랬으면 안 됐었던 건데 조금 더 고민을 해봤어야 됐는데 나 같아도 싫었을 거다. 이게 소리에게 공개 고백을 하기까지 한 정황이 뭐 고백하는 법을 검색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물어봤다가 그냥 질러라 이런 식으로 남들이 좀 놀리려고 부추긴 거예요. 참 지들 일 아니라고. 아이고. 아무튼 그렇게 혼자 자책하고 더 이상 소리에게 다가가진 않았는데 소리도 거기서 끝냈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마주칠 때마다 같이 몰려다니던 친구들과 조리돌림하고 그러다 보니 분위기도 그렇게 조성이 되면서 고백이를 점점 따돌리는 애들이 많아진 거래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 특성이 2인 1조로 실기평가나 실기 과제가 많아서 학교 생활 조지면 어렵다 했잖아요. 그렇게 학교 생활이 망가진 고백이는 견디지 못하고 자퇴를 했는데 과가 학비도 비싼 편인데 고백이는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고 자퇴를 하고 난 이후로 부모 입장에서 진짜 갑갑하다 말 좀 해봐라 해도 입을 절대 열지 않고
그렇게 음식도 거부하고 고백이가 정말 말라서 막 죽어버렸다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요약을 하면 언니가 그러면 네가 이걸 보고 소리야 네가 도대체 나한테 왜 화내는 거야? 하니까 고백이네 부모가 널 패기라도 했냐? 네. 그럼 날 찾아오지 말고 고소를 해. 왜 여기서 쓸데없는 난리는 답이냐? 소리가 헉 하면서 남 일이라고 말 그딴 식으로 하지 마세요 언니. 안 그래도 부모가 앞지르고 별 난리는 다 치길래 귀찮은 건 나도 빨리 해치우려고 했다. 근데 지들이 한 건 생각 안 하고 나보고 진짜 미안해서 찾아온 거면 걔 안치된 곳이나 찾아가서 거기다 대고 빌라고. 부모된 심정으로 널 찢어버려도 마땅치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너에 대해 이런 방구도 안 하고 간 걸 보면 자식 마음 헤아려주는 마지막 사람은 부모라서 그냥 냅두겠다고. 근데 그걸 듣고 진짜 소리가 아이고 안해 고속거리도 안 되니까 냅둔 거 뻔히 한다고. 뭐 그래 원하는 거 해주면 다 끝인 거지? 하고 안치된 곳으로 가려다가 예.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고백이네 엄마가 진짜 와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한테 공책을 던진 거래요. 근데 웃긴 게 소리는 그걸 읽어보지도 않았고 언니한테 가져와서 그냥 던져버렸는데 언니가 일기장 그냥 쭉 읽다가 소리야 너 읽어봤어? 내가 그걸 왜 읽어요? 미쳤어요? 그 물건이 내 몸에 닿은 것도 지금 소름 끼친다. 그래서 언니가 보다가 아 소리야 너 확실히 귀신 붙은 거 맞아. 귀신 붙은 거 맞고 고백이가 문제야. 고백이가 너를 억하심정을 가지고 너를 어떻게 하려고 뒤에서 붙어있어. 그래 넌 솔직히 할 말 한 거고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막말을 했다고 쳐도 네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아 이거 고백이가 나빴네. 많이 힘들었지 소리야 하니까 얘가 맞아요 하면서 또 막 언니가 소리야 방법이 있는데 그 일단 고백이 안치실이 어디야? 그러니까 거기 어디 동네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안치실은 말고 그 저희 그 지역이라 해야 되나? 지역에서 좀 떨어져 한 30km? 네. 20km 그렇게 떨어진 곳에 저수지 같은 게 있대요. 근데 거기가 참 터가 이렇게 하고 너 사주랑도 잘 맞다. 네 사주에 뭐 불이랑 땅이 맞는데 물이 없다. 그걸 좀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너무 늦은 시간은 가지 말고 해지기 전에 가서 그냥 기도는 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혼자 가야 되냐? 아니 뭐 혼자 안 가도 돼. 그냥 거기 머니까 너 친구랑 가던지 그거는 상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갔다 와 기도하고 와 하고 보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야 지금 정황상 아 언니가 저거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언니 진짜 도와주려고 그러냐. 아 나 진짜 복장 터진다고 저 얘기를 듣는데 그리고 그렇다 해서 언니가 뭐 걔가 아무리 밉다고 해서 양밥을 할 사람도 아니고 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하니까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아마 지금 지도를 보니까 고백이가 그때 당시 나이에 차가 있을 리도 만무하잖아요. 그러면 택시나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 가까운 곳이 그 저수지였대요. 근데 왜 하필 저수지였냐? 고백이가 뒤에 있긴 있었대요. 소리 뒤에. 근데 물이 얼굴이 퉁퉁 뿌른 게 아, 이게 저 물에 빠져 죽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게 물에 빠져 죽은 연가가 아무리 맑은 연가라고 해도 냄새가 좋지는 않아야 된대요. 근데 되게 향기롭고 꽃향기도 나고 그래서 뭐지? 이거는 장소가 뭔가 관련이 있나 해서 그 지도로 일단 추정되는 곳에 다 찾다가 로드뷰 보이잖아요. 그 저수지가 하나 있긴 있던데 산속에 있고 그 보니까 저수지 옆으로 삥 복숭아 곳이 이렇게 삥 둘러져 있더래요. 뭐야? 예. 거기가 관광지로는 되게 유명하나 폐질력 때 되면 저수지가 위험하니까 폐쇄하고 그런 데라는데 그 고백이한테 났던 향기로운 냄새가 아마 이 복숭아꽃 냄새 같고 네. 근데 웃긴 게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복숭아꽃이 이렇게 주변으로 결계가 쳐있는 듯이 이렇게 있으면 귀신이 거기를 빠져나올 수는 없대요. 복숭아 꽃 자체는 귀신을 홀리는 꽃은 맞는데 복숭아 나무는 귀신을 못 나가게 막던지 영적으로 뭔가 귀신을 처리할 때 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고백이가 나와서 따라다니는 거 보면 뭔가가 있기는 있구나. 근데 제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것까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 가봐라. 가면 뭔가 있겠지. 그럼 고백이가 소리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 하니까 해코지 할 연가는 아니었다. 뭔가 있는 것 같다. 말해달라고 해도 말을 안 하더라. 해코지 할 것도 아니고 그럼 뭔가 가면 답이 나오겠지 해서 보낸 거래요. 네. 이거 걱정은 되는데 할 찰나에 언니가 봉수야 너 궁금하지? 한번 같이 가볼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리한테 먼저 가 있으라고 하고 저희는 그 시간에 맞춰서 몰래 따라가기는 했는데
그 소리가 내가 진짜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게 참 뭐 힘든 건 알겠어요. 그 술을 좀 많이 먹고 다니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전날에 술을 많이 먹고 취해서 일찍 가라고 한 언니 말을 무시하고 늦지막하게 한 2-3시쯤 일어나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20-30km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거리가. 그러면 그 차 막히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1시간 반 정도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2시에 일어났어. 그리고 준비하는데 1시간 걸리겠죠. 뭐 꾸미고 갈 건 아니니까. 그러면 3시잖아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걔가 뭐 차가 있다고 쳐서 바로 가면 막히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1시간 반, 4시 반, 5시면 해가 거의 저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웃긴 게 거기 가자마자 걔가 하는 게 저수지 물을 발로 빵 차면서 아 뒤져서도 사람 귀찮게 하네. 야 왔는데 네가 나 때문에 잤다며. 야 그거는 미안하다. 너도 좀 그냥 살고 그러지 뭐하러 그러냐 한심하게. 그냥 내가 뭐 위령제나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그래도 잘 가고 다신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저수지에 소주 그냥 하나 따가지고 확 부어버리고 그 소주병도 자기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 그냥 던져버렸대요. 아,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아이고. 네. 그래서 진짜 막 부글부글 끓는데 언니가 그냥 거지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 이러고 나오려고 하다가 차를 타고 우리도 그냥 뭐 걔를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이제 갈 거 하자. 아유 들어온 꼴만 다 봤네 했는데 그 차를 타고 나가는 길이 거의 일방통행이라서 나가는 길이 따로 있고 들어오는 길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일방통행이었는데 안에 회전차로가 있어요. 그 주차장이 이렇게 회전차로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는데 거기서 차를 타고 그냥 운전해서 나가면 될 거를 얘가 그냥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차를. 근데 웃긴 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차가 뭐 썬팅이 막 심하게 돼 있고 그런 것도 아니어서 그런지 보이긴 보였어요. 날이 막 그렇게 저문 건 아니었으니까. 아, 네. 애가 뭔가 홀렸으면 막 당황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편해. 애가 편한 표정이다 빙글빙글 돌길래 쟤 진짜 뭐하나. 우리가 밖에서 야 소라 하면서 불렀는데 그냥 아랑곳하고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저희 쪽으로 엑셀을 왕 하고 밟는 거예요. 저희도 당연히 피했죠. 당연히 피고 그 짧은 곳에서 걔가 갑자기 속도를 내봤자 뭐 엄청 빠른 것도 아니니까 못 피할 건 없었잖아요. 예. 그러고 복숭아 나무를 제일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를 받아서 결국 이제 아 저거 전손이다 이럴 정도로 고장이 났는데 복숭아 나무가 그게 꺾여 거예요. 그래서 와 야 저거 진짜 가격도 비쌀 건데 어떡하냐. 경찰 일단 우리가 부르고 다 연락을 했고 다행히도 소리는 그렇게 크게는 안 다쳤는데 네. 이후로 저희들 이렇게 돌아가고 조용히 잘 살 찰나에 소리한테 한 번 더 연락이 왔어요. 네. 찾아온 건 아니었고 전화로 내가 진짜 지금 찾아갈 수가 없다고. 나 이번에 사고 난 이후로 계속 뭔가 짜잘짜잘하게 다치고 계단에서도 구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도 다쳐가지고 입원도 했다. 아이고, 예. 그래서 못 온다. 그러면서 애가 좀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기운은 좀 빠졌나 봐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가 나한테 왜 가라 한 거냐. 나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안 갔으면 나 이런 일도 안 당했을 건데 이거 다 고백이가 그런 거죠. 고백이가 저주한 거죠. 언니 그러면 내가 뭐 굿비 얼마나 들든 안 할 테니까 그것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냐고. 언니가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하고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가 하니까 언니가 말하길 그 고백이는 걔를 해코 잘라둔 게 아니었대요. 오히려 그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었던 거 나도 학교 생활 힘들었지만 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하다고 지켜주려는 그런 걸로 해서 붙어 있었던 거였대요. 그래서 이게 언니가 연가를 봤을 때는 맑은 연가가 있고 되게 그 자기 죽었을 때처럼 그 모습이 똑같이 그 죽은 직후처럼 모습이 똑같은 징그러운 모습이 있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고백이는 물에 좀 퉁퉁 불었을지언정 그런 게 끔찍한 모습은 아니었다. 네. 그럼 그게 뭐냐? 내가 죽은 걸 인정을 한 거야. 그 애는. 내가 죽은 걸 인정을 한 거야. 바로 인정을 한 거야. 근데 나 당장은 못 가겠다. 내가 쟤를 좀 도와주고 가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 복숭아 나무가 가둬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귀신을 다 가두는 게 아니라 나 죽은 거 인정하고 그렇게 맑은 연가가 된다면 그 복숭아 나무가 몇 그루가 있든지 간에 어쨌든 그 사람도 사람이었잖아요, 한테는. 사람이 복숭아 나무 간다고 해서 뭐 알레르기 있는 거 아닌 이상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다니기는 하나
이게 나 죽은 거 인정 못 하겠어. 아니면 쟤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나 뭐 환생 다 필요 없어. 나 그냥 저 죽이고 나도 죽는다 이런 식으로 좀 악귀가 된 거거나 네. 그런 아니면 잡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면 그 복숭아 나무를 넘어서진 못한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일단 언니도 그냥 제가 진짜 정신 차릴 거면 소리가 정신 차릴 거면 고백이한테 가서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하겠지. 뭐 정신 차렸다고 했으니까 그 미안하다고 뭐든지 다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렇게 그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백이가 내가 생각했었던 좋아했었던 그 소리의 이쁜 모습은 사실 허상이었고 그 좋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도와주지 말아야겠다고 그냥 뭐 승천을 했던지 그냥 떠나버린 거래요. 그러고 웃긴 게 고백이도 어쨌든 억하심정은 있잖아요. 내가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남아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행동은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 뭐 다치지 않는 선에서 너도 나한테 장난질 쳤으니까 나도 장난질 하나만 쳐보자 하고 그렇게 차를 계속 그냥 빙글빙글 돌린 거래. 빙글빙글 돌리다가 예. 복숭아 나무 들이받다 했잖아요. 복숭아 나무를 딱 들이받고 그 나무 꺾였잖아요. 제일 큰 나무가. 그 사이로 거기 안에 저수지에 있었던 뭐 수살기라든지 다른 악귀들이 우르르르 나오면서 쟤가 복숭아 나무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나오게 됐네? 하면서 쟤를 쫓아가게 된 거래요. 이게 무당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절대 폐교 가지 말라, 폐가 가지 말라 하는 이유가 네. 굳이 가가지고 왜 걔네들한테 니네가 눈이 띄어서 엎혀서 나오게 하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들도 쟤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야 너 재밌는 애네? 하면서 따라온 거래요. 그렇게 된 거라서 언니가 나는 뭐 할 수는 있대요. 그 애가 만약에 착하게 살고 그게 아니면 언니가 저처럼 뭐 친하거나 가까운 지인이었으면 또 도와줬겠지만 쟤는 도와줘도 내 탓 한이다. 도와줄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야 뭐 그 고백이가 떠나가면서 그런 귀신들이 씌어가지고 별 막 다치고 그런 일이 났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는 왜 이런 일이 나타났냐? 이게 사람이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소리가 뭐 저나 가까운 친구들한테만 그랬다 치면 한 명이 여자애가 뭐 하도 막 그 좀 속된 말로 티녀라고 해야 되나? 하도 그렇게 당한 애가 칼을 간 거죠. 저희가 음성 녹음을 하게 되면 1대1로 얘기를 한 거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뭐 증거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나 그 속기사사무소라고 해서 가면 예. 음성 녹음한 걸 다 텍스트나 PDF로 따가지고 인증마크를 찍어줘요. 오. 그거를 제가 대학 다니는 4년 내내 소리한테 당한 거를 다 싹 녹음하고 다 그렇게 따가지고 소리가 이직하거나 그럴 때마다 그 회사로 보내는 거야. 얘 이런 사람이다. 나 고소당해도 상관없다. 나 얘 때문에 내 대학 인생 망쳤고 나는 뭐 얘 소리 그 시녀짓 하려고 뭐 하는 나도 바보지만 뭐 걔 과제나 이런 것도 다 내가 해준 거다. 나는 니들이 이걸 보고도 할 말이 없으면 난 6개월 뒤에 다시 오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쫓아다니면서 하고 또 예비신랑한테도 그거를 예비신랑한테만 보내면 효용이 없대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와이프 될 사람인데 내가 감싸지. 그 생각으로 이거 보고 바로 파혼해야지 이러는 남자는 없대요. 잘. 네. 그래서 그 여자애가 어떻게 했냐. 예비신랑 부모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쏜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인데 아냐. 근데 나 여기서 안 끝난다. 나 여기서 안 끝날 거다. 너는 이쁜 며느리겠지. 나 여기서 안 끝날 거다. 얘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도 난 끝까지 쫓아갈 거라고. 너네 손자는 초등학교 안 가?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된 거더라고. 동기가 하나가 전달을 해줬는데 언니가 말을 덧붙인 게 귀신이 뭐든지 다 연맥이는 거는 아니라고. 네. 사람이 참 그렇대요. 사주가 좋다고 했잖아요, 사실. 사주가 좋으면 뭐 인상도 좋고 그럴 줄 알았으나 이게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운은 자연적으로 생긴 호수라고 생각하래요. 우물이 될 수도 있고 물 바가지일 수도 있고 크기는 다 다를지언정 그런 애들한테 한두 바가지 물을 퍼낸다고 당장 티는 안 나겠으나 계속 퍼내면 그 호수는 말라갈 거잖아요. 그 호수는 다시 만들려면 엄청난 인력과 돈이 필요하고 물도 다른 데서 끓여가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고 덕을 쌓는 것 자체가 어렵고 어찌 보면 덕을 쌓는 것조차 남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소리가 남한테 잔소리를 한 게 그 사람한테는 어쨌든 필요한 조언은 맞는데 의미만 보면 단어만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상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사람을 죽이고 다닌 살인마 하나를 더 이상 아무 잘못도 못 지르게 뭐 죽였다든지
뭘 했다고 하는데 해도 그 또한 저도 사람이라서 다 업이다. 그래서 그냥 좀 네가 옳다고 생각할지언정 그걸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고 행동하고 그러지 말라고. 뭐 다 하면 당장 속은 시원하겠지. 근데 사람들이 왜 안 그러고 다니냐. 나중에 못되고 뻔히 보이니까 안 하는 거다. 뭐 아무튼 네 말대로 네가 생각 없이 멋대로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저렇게 상대가 적골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지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뭘 하더라도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라고 하는 말을 끝으로 그 이야기가 좀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급해서. 아니요. 근데 진짜로 모르겠어요. 이게 누군가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거절하는 거는 잘못이 없는 건데 네. 방법이 너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방법이. 누군가 고백을 했고 내가 싫은데 받아주는 것보다는 거절을 하되 좀 그래도 진짜 난 좀 아닌 것 같아 미안해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이후의 일들이 너무 극한까지 가버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봉수님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심에 있어서 봉수님의 또 이야기의 끝을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주실 때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네. 예시를 들어주신다거나 그런 게 너무나 좋아요. 저는 너무 맞는 말만 해. 너무 맞는 말이고 거기서 뭐 반박할 그럴 생각도 안 들 만큼 이야기를 너무나 잘 해주셔서 우리 또 봉수님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야기도 너무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르겠어요.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내가 한 말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항시 어떤 말이든 댓글이든 좋은 말만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름답다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번에 처음 참여하셔서 옆집 돼지 아줌마 이야기를 들려주셨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섬뜩한 레전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주셨었어요. 그래서 아주 기억에 남는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아름답다님. 네. 여전히 아직까지 두 번째 참여까지는 살짝 어색함이 네.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네. 그쵸? 근데 정말 처음 사연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잘 나요. 네. 옆집 돼지 아줌마. 근데 일단은 그 이야기 이후에, 이야기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그건 아니고요. 네네. 제 친구를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아름답다. 제 친구를 제가 정말 우연히 짧게 만난 친구인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학생일 당시에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연극부에 들어가서 메이크업이라는 거를 처음 배웠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많이 가서 그쪽에 이제 제가 과가 있었지만 다른 분야였기 때문에 이제 학원을 따로 다니면서 이제 학기 중에 다 배우고 알바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영화 일이었어요. 영화의 분장 쪽.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영화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그쪽에서 알바가 들어와서 방학 중에 알바를 가게 되는데 영화 일이었고 또 지방이었어요. 지방은 경상권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런 알바를 제가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일을 처음에는 쏙쏙 잡고 뭐하고 하면서 순탄하게 진행이 됐는데
비가 오면서 촬영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 이동을 하게 되면 왔다 갔다 서울로 이동하게 되는 경비가 더 많이 들다 보니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대기를 타게 되는데 숙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지방 있고 하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숙소가 이게 모텔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박집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숙소였어요. 장기로 예약을 하다 보니 오래 있을 수 있는 곳을 이제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된 바깥으로 문이 통하는, 그러니까 방문을 열면 바로 외부예요. 그런데 이름은 모텔. 이름은 모텔인데 바깥 방문을 열면 바로 바깥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끝방 쪽에는 주인 아주머니가 상주에 계셨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는 아르바이트라는 걸 처음 갔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는 지방에 있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그냥 방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게. 근데 네. 언니들은 또 언니들끼리 술을 마시는데 제가 술을 못해서 그런 자리에 잘 안 꼈었어요.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어느 날 밤에 이제 제가 오후쯤에 읍내라고 하잖아요. 시골 동네 읍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당구장하고 비디오방하고 같이 붙어있는 가게를 보게 돼요. 그래서 당구장하고 비디오방하고 같이 한다고? 좀 생소하네 이러고 이제 그냥 비디오를 보면서 시간을 좀 때워야겠다. 심심하니까 비디오방에 가서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고 내려오는데 계단 쪽에서 어떤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서 저 잠깐만 내려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무턱대고 내려가면 놀랄까봐. 네. 그래서 먼저 인긴 척을 한다고 잠깐만 비켜달라는 신용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딱 돌아보는데 제 또래의 그냥 얼굴이었어요. 약간 초췌하다? 뭐 이 정도만 그때는 어둑어둑했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내려가는데 갑자기 저기요 그러는 거예요. 사투리로. 그러면서 이렇게 억양이 사투리 억양이어서 이쪽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고 네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싱긋 웃어요. 갑자기 무슨 영화 봤어요? 이래요. 나 어떤 영화를 봤다. 그러니까 나도 그거 봤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먼저. 아니 이게 서론 본론 뭐 이런 것도 없이 왜 갑자기 얘기를 하실까. 근데 쉽게 뿌리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제가 저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울 안 가보네.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네 서울에서 일이 있어서 오게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서로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라 반복해서 봤던 영화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좋아했어서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공감을 해주니까 저는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영화는 잉글리시 페이션트라고 많이들 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쯤에 그 친구가 먼저 같이 뭐 먹자고 배고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분식점 같은 데를 가르쳐 주는데 들어오진 않고 저보고 사갖고 오래요. 근데 이거를 싸가지고 가서 먹을 장소가 기가 막힌 장소가 있대요. 저는 너무 처음이잖아요. 오늘 좀 전에 만난 사람이 나한테 심부름까지 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또 그 심부름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먹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는 잘 외식을 안 해서 잘 모른대요. 맛있는 거를 그냥 좀 사와보라는 식으로. 그래서 동네 멀쩡한 거지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속으로는 멀쩡한 척하면서 나한테 얻어먹으려고 그러나? 아니면 정말 배가 고픈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사가지고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디로 가서 먹을까요? 그랬더니 멀리는 아니었고 비디오방 옆쪽으로 또 길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막 가더라고요. 근데 바로 가니까 이렇게 논밭같이 생긴 그런 곳이었는데 집도 좀 멀찌감치 보이고 논밭같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정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시골 마을이니까 이런 게 당연히 있구나 이러고서 정자에 앉아서 먹게 됐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포장을 뜯고 나서도 친구가 한마디도 안 하고 되게 맛있게 먹었었어요. 그래서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고서 얘기를 쭉 하고, 영화에 대한 얘기하고, 막 본인에 대한 얘기하고, 이제 그러다가, 근데 너는 여기 사니?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 여기서 조금 떨어진 시골 안쪽 동네에 사는데, 집을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가출을 하다고? 근데 우리가 통성명도 안 하고 나이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돼 나이가 저는 저보다 조금 연배 있게 봤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저랑 동갑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나도 그런데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나는 상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름이 뭐니? 나는 미미야 그러니까 아 서울 알아 그런가 이름도 세련됐네 막 이래요. 사투리로 그때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사실은 친구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봤을 때는 즐겁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떡하니 집에서 나와서 너는 어떡하니 그때 무슨 일로 나왔어?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그런 일이 처음이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두들겨 맞아서 나왔다고? 누가 때렸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때렸대요. 그래서 너 나랑 동갑인데 결혼했어? 그러니까 나는 아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애기도 있는데 두들겨 맞아서 집을 나왔다고? 그러니까 아도 둘이나 있다 막 그래요. 아니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남편이 때렸다는 거가. 그래서 아니 근데 너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랬어요. 아니면은 자기 친정이 있잖아요.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너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계시대요.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이 조금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니 오늘 집을 나와서 그랬더니 3, 4일 숨어 있다가 들어가면 괜찮대요. 지금 바로 들어가면 또 맞는데요. 그런데 3, 4일 있다가 들어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3, 4일 동안 그러면 어디에 가 있게? 그러니까 가 있을 데가 없대요. 돈도 없고. 그러더니 본인이 자기 스스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미치 나갔지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네가 사정이 그랬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니까 그래 보일 수 있다 네가 보기에 막 이래요. 아니야 이해해 이제 이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 같이 방을 썼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이게 딜레이가 되는데 이 언니는 또 서울에 일이 있어서 이제 언니가 간 상태여서 방을 제가 혼자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혹시 괜찮으면 내 방에 가 있을래? 나 여기 앞에 모텔 어디 모텔에서 지금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여기 알바가 일이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돼서 이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잠깐 그래도 되냐고. 네. 만약에 잠깐 있다가 불편하면 자기가 다시 딴 데를 알아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 있을 때까지 있고 만약에 나도 여기 숙소 사장님한테 얘기를 안 했으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네가 딴 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얘기를 하고서 같이 데리고 가게 됐어요. 데리고 가서 밤에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걔가 이제 자기는 너무 어려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화장을 한다거나 손톱에 뭐 매니큐어를 칠한다거나 이런 걸 안 해봤다. 귀도 안 뚫어서 뭐 귀걸이도 해본 적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일이 메이크업 일이었어요. 배웠던 게 이제 그 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밤새 이제 화장해주고 막 얘기하고 낄낄대고 이제 정말 평범한 20대처럼 둘이 친구처럼 막 얘기하고 깔깔대고 웃고 이제 그러고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아침 7시쯤이 돼가지고 아주머니가 아침 먹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아줌마가 친구를 나가라고 할까봐 방문을 열지 못하고 조금 더 잘 거예요. 저는 안 먹을게요. 그리고 이제 아줌마를 돌려보냈죠. 그랬더니 친구가 이불 속에서 키키키키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나 때문에 미안하다 이제 이러면서 근데 그 친구랑 3일 동안 밤에도 이제 아줌마가 불을 끄면 밤에 몰래 나가서 다 꺼진 읍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이제 즐겁게 3일을 보냈어요. 3일을 보내고 비가 그치고 날이 좋아지고 다시 촬영이 재개됐는데 제가
그 당일 아침에 해고를 당해요. 일을 하지도 못하고 바로. 근데 사유가 없이 저한테 그냥 너는 여기서 일을 못하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랬는데 굉장히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왜 잘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처음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제가 그때 당시에 집은 서울이었는데 이제 학교를 살짝 경기도권으로 다니다 보니까 엄마가 쓰시던 차를 주셔서 그때 차를 가지고 다녔어요. 제 개인 차를. 그래서 이제 서울로 쉽게 올 수 있는 기동력이 되니까 그냥 알았어요. 뭐 일하지 말라는데 이제 그러고서 짐을 챙기고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죠. 나 오늘 잘려서 이제 이렇게 돼서 나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오늘 당장 방을 빼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미안하다. 다 나 때문인 것 같다. 막 그래요.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별의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전화번호도 내가 알려주고 삐삐번호도 알려주고 나한테 연락해.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꼭 전화하라고 내가 널 다시 보러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네가 와도 괜찮아. 그러면서 연락을 하라고 이제 막 그랬더니 친구가 내 손을 막 잡고 우는 거예요. 나는 친구라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렇게 예쁜 서울아를 만나서 자기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네가 이제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잘 되도록 항상 너를 생각하고 기도할게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이제 가게 됐어요. 저는 서울로 오게 됐는데 서울로 와서도 제가 왜 자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학이 다 끝나고 이제 학기에 다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에 이제 같이 방을 처음에 썼던 그 선배 언니한테 이제 얘기를 듣게 돼요. 언니, 저 그때 왜 잘랐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자세하게 얘기 못 들었구나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언니 표정이 너무 그 실장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3일 그냥 방에만 있다가 자르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이제 나도 그때 다 말을 못했던 걸 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너 근데 혹시 무슨 병이 있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병이요? 그래서 나 병 없는데요? 그랬어. 그랬더니 언니가 아니 혹시 너 무슨 정신병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야. 근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정신병 뭐 이러는 게 좀 되게 신뢰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니도 예. 힘들게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신병이 있다니. 왜요? 제가 정신이 이상하대요? 그랬더니 그 숙소 아주머니께서 이제 실장님하고 저희 메이크업 대표님한테 저 아가씨가 이상하다고 혼자서 낄낄대고 막 그 방 안에는 텔레비전도 없는데 혼잣말을 밤에 막 하고 낄낄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떠드는 소리가 하도 들려갖고 자기가 이렇게 봤는데 혼자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근데 혼자 얘기를 하는데 외출도 하고 막 들어올 때도 혼자서 막 작은 소리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뭐 신발을 들고 가야 돼. 아니 내가 숨길게 막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언니 그게 아니고요. 저 그때 거기서 사실은요 이래저래 가지고요 저기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동네 친구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에 대해서. 그랬더니 언니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야 너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랬더니 너 계속 혼자 다녔다고 자기도 봤다고. 그래서 내가 언니가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너 마지막 날 내가 짐을 빼기 전에 그 전날 저녁에 언니가 아침에 와가지고 늦게 도착해서 작은 끝방 가서 그 소품 챙기는 언니하고 같이 잠을 잤대요. 근데 내 방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얘가 일어났나? 이제 이러고서 혹시 잠을 안 자고 있나? 그러고서 제 방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혼자서 벽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크게 웃기도 하고, 갑자기 뭐 소리 죽여가지고 속삭이듯이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다음날, 이 얘기가 진짜 사실인가? 아니겠지, 설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그 3일 동안 안에 저 아가씨가 약간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몰랐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그죠? 네. 그렇구나. 그래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다녔다는데요? 그러니까 뭐, 낮에도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걸으면서 나가면서 혼잣말하고 떠들고, 또 오후에도 나갔다 들어오면서 혼잣말하고 떠들고, 방에는 뭐 이것저것 먹을 거가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서 막, 아니야, 네가 먹어. 아니야, 더 먹어봐. 맛있지? 막 그러면서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저는 모를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가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먼저 실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3일 만에 자르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다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진짜. 그냥 나를 자르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 내가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나갔다가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사고가 앞에가 났는지 엄청나게 차가 밀리는 거예요. 차가 밀려가지고 그 수동 아시죠? 요즘엔 다 오토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수동 면허거든요. 근데 이 수동 면허는 운전을 할 때 발이 되게 힘들어요. 차가 밀리거나 이러면. 오토가 아니어서. 그래가지고 다리가 아프다. 힘들다. 운전하기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주면서 멍하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문득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대화를 했던 얘기 중에서 짧게 생각이 나는데 친구가 뭐 자기가 옛날에 그 못 해봤던 얘기 있잖아요. 뭐 나는 화장도 못 해봤고 뭐도 못 해봤고 뭐 연애도 못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아이를 키웠던 얘기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짤막하게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되새겨 보는데 시대가 안 맞는 거예요. 저와의 그 동시대권이 아닌 거예요. 얘기를 쫙 스토리를 들어보면. 왜냐면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책가방이 있잖아요. 시골에서 그때 당시에도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책가방 없이 책보라는 걸 쓰진 않잖아요. 보자기 안 쓰죠. 그거 너무 옛날이지. 네,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80년대니까. 그리고 뭐 고무신을 신는다든 이런 얘기가.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이제 뭐, 그런가? 아닌가? 거짓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진짜 정신이 이상했나. 이런 생각이 막 너무너무 궁금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운전이 시작이 돼서 운전을 막 하고 갔는데, 창밖을 보면서 이제 그 친구랑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커피숍 있잖아요. 지금은 카페 이러지만 옛날에는 무슨 커피숍 뭐 이런 거. 근데 커피숍이라는 문구를 제가 이제 창밖에서 하나를 보게 되면서 띵 하고 떠오르는 게 친구가 자기는 저런 다방 가서 커피 한 잔도 해본 적이 없다. 저런데 너무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오면 내가 데려가 줄게. 서울에 되게 예쁘고 맛있는 데도 많아.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당시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이 날 듯 말 듯. 그래서 뭔데 중요한 얘기 같았는데 이제 막 그러면서 운전해서 집에 다다를 때쯤에 생각이 났어요. 친구가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는 너무 불쌍하다. 신세 한탄을 하는 얘기가 이렇게 쭉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내가 삶이 너무 기구하고 내가 너무 불쌍하고 너를 보면서 너를 시샘하는 건 아니지만 너가 너무너무 부럽다. 자기는 이런 삶을 안 살아봤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또 남편이 때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끝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이제 남편이 많이 때리고 이래서 그냥 그거를 가만히 두면 안 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참 좋은 날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을 두고 나는 끝내 맞아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갑자기 거기서 딱 났어요. 근데 분명히 그 말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냥 맞아 죽었다. 이 말이 남편이 많이 때렸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저는 사실은 처음엔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 내가 현실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났나? 예. 내가 그렇게 그 친구를 안쓰러워하고 그 친구가 그래도 너무 밝고 예뻐서 나는 너무 좋았는데 약간의 무서움이 밀려오면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지방 도시를 제 가장 친한 친구를 데리고 가게 돼요. 그래서 힘들게 가서 그 비디오 가게를 한번 찾아봤어요. 처음 만났던 비디오 가게를. 그래서 그 숙소는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숙소에서 나와서 얼마 걷지 않아서 뭐 대각선으로 어느 정도에 있었어. 하고 이제 딱 찾아가는데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식당 같은 걸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위층에 사장님 여기 원래 당구장하고 비디오방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문 닫은 지가 언젠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간판도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간판도 없지 문 닫았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그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몇 달 전이 아니라 벌써 한 3, 4년? 5, 6년 전에 없어진 거래요. 그 다음에 이게 읍내래도 이게 동네가 좁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없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제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걸 물어볼 곳이 없어서 제가 그 숙소로 갔어요. 그래갖고 사장님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여찌여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왔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신대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곁눈질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 좀 이상하다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제가 좀 이상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정말 그랬나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요. 그랬더니 저보고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젊은 아가씨가 벌써부터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정말 이상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가 밤에 너무 무서워서 저 때문에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고서 저 어떡하지 그러니까 친구가 야 여기서 누구를 찾냐 지금 너가 뭐에 홀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기억을 해내야 돼 이제 어떻게 찾아볼 방법이 없나 그래갖고 이제 이름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찾아볼까? 그랬더니 생각해보면 너무 흔한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 분식점 음식을 샀던 분식점 가게랑 또 편의점같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는 구멍가게 뭐 약간 슈퍼는 아니고 구멍가게 비슷한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곳을 한번 이렇게 가가지고 혹시 저 기억하시냐고 그랬더니 분식점에서는 기억을 못하고 그 슈퍼에서는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를 가우뚱가우뚱하면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때 서울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서울말 쓰니까 서울에서 왔나 보네라고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름이었고 뭐 몇 개월 전이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약간 정신 나간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아졌나 보네 막 이래요. 그래서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냐. 저도 정말 정신 나간 아가씨처럼 그랬어요. 제가 그때요 좀 아파가지고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줌마가 그랬구나 아파서 그랬구나. 근데 아니 혼자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 문 밖으로 제가 나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뭐 과자를 들어서 이렇게 창밖으로 흔들어 보이고 오케이?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이거 살까? 이랬던 거예요. 이거 살까? 뭐 이러면은 이제 나 혼자서 오케이, 막 이러면서 과자를 고르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아파서 서울에서 왔나. 요양차, 시골에 왔나. 충분히 남들이 봤을 때.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숙소 아줌마가 와서
우리 방에 묵고 있는 미친 애가 하나 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셔서 이 아줌마도 아 맞다. 걔 약간 미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 네. 그러면 제가 그때 혼자 왔나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랬겠지. 그러는 거예요. 혼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혼자서 깔깔대고 막 이러니까 아, 네. 그랬더니 친구가 막 등장을 때리면서 거보라고 너 그때 어떻게 된 거라고 네가 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걔는 어디서 찾지? 이제 그러고서 내 친구가 못 찾아 너가 미친 거야. 너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친구가 빨리 서울로 가자고.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게 칼 만드는 데 있잖아요. 칼 이렇게 옛날에 쇠 녹여가지고 직접 만드는 거. 그거를 남편이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남편이 그 가게를 한다고. 그래서 그 시장 쪽으로 내려가서 칼 만드는 데를 찾았어요. 근데 칼 만드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 친구가 설명했던 그런 장소는 없어요. 그런데 얘기 중에 지업사 옆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업사 옆에. 그래서 무슨 지업사 옆에 가게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시장을 안 갔는데 얘가 무섭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지업사를 찾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지업사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잖아요. 지업사에 가서 혹시요 이렇게 해서 예전에 여기 옆에 가게 칼 만드는 집 있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있었다고. 근데 이제 시장을 이렇게 개간하면서 그게 없어졌대요. 그 가게가. 그래서 옳다구나 생각해서 근데 거기 혹시 나이 어린 애기 엄마 있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있었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그 애기 엄마 이름이 무슨 땡성자였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아니에요 아가씨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장사하시는 그 분들 어디로 가셨냐고 그랬더니 벌써 한 15년 20년 전이 뭐 이렇게 됐대요. 그때 벌써 가게를 접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애기 엄마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제 저한테 대물으시길래 제가 아니요 제가 누구를 이렇게 어떻게 돼서 이제 거짓말로 그냥 이렇게 애둘렀어요. 어떻게 돼서 제가 이분을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 너무너무 딱하지. 그래서 못 찾아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어디 도시로 나가서 사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애기 엄마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요. 그러면 그 애기 엄마를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찾아 그러는 거예요. 네? 죽었어요? 돌아가셨나요? 그랬죠. 예. 너무 황당해서 약간 정신이 쫙 나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셨나요? 이제 그랬더니 마누라 죽고 그 다음에 가게를 접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그분 남편분이 많이 때리셨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것도 알고 있었냐? 그게 자기가 남말하면 안 되는데 성자를 찾아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나이도 어렸는데 이제 아기를 일찍 낳고 딸 둘인가 낳고 살았대요. 근데 남편이 허구한 의처증이 있어서 때렸대요. 그러니까 나이 어리고 뭐 예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여자가 장사를 하다 보면 웃을 수도 있잖아요. 손님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 손님한테 웃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의처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때렸대요. 근데 결국은 맞아 죽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마지막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맞아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아니야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니야. 저는 그때 정말 정신이 막 너무너무 혼미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에 결말은 없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가 처음에 저보고 정신이 이상하다, 네가 이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사실은. 네. 내가 그랬다고? 그럼 그 친구가 허구였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갖고는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됐고 내가 지금 그 친구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친구한테는 나를 만난 게 다행이었을까? 굉장히 3일 동안 즐거웠고 재미있었고 계속 지금까지도 그 친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나를 만난 게 행운이었을까? 혹시라도 항상 그 친구가 떠오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떠올라요. 예. 지금까지도 그런 힘든 삶을 살아서 그렇게 죽었는데 자기가 못 해본 거를 내가 조금이나마 짧은 기간이었지만 3일 동안 다 해줬나? 아, 더 해줄 걸. 이런 아쉬움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친구가 저한테 이제 헤어질 때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네가 모든 게 다 잘 되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막 그랬거든요. 그 예쁜 사투리로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좀 미소가 제가 지어져요. 그 친구의 그 표정과 그때 그 말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정말 항상 큰 어려움 없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일 때 이렇게 잘 풀려갔어요. 근데 문득 친구가 많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내가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냈던 것 같고, 이 얘기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안 믿는다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예전에 신점을 한번 보러 갔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성자가 잘 지내도록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이제 점사 봐주시는 분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때 제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신 분이고 그 말을 정말 믿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친구 그렇게밖에는 지금 얘기를 제가 안 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도 제가 성자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떠올리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면 다들 그거 있잖아요. 믿는 척 그냥 그랬구나. 그랬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솔직히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원한 무슨 결말은 없지만 저는 그 친구를 만난 거를 저 나름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슴 한켠에 좀 안쓰러운 친구. 그래서 성자가 어디선가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너를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자, 이 귀신을 본 이야기는 무서울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이렇게 뭔가 안타깝고 슬픈 그런 귀신들이 더 많다고는 해요. 저도 들어봤을 때 대부분 한이 있고 뭔가 억울함이 있고 이래서 이제 못 가는 그런 귀신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귀신들을 또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다면 귀신들은 또 반드시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무리 돌이켜봐도 제가 뭐 1도 의심할 수 없었고 너무 예쁘고 착한 친구였고 그냥 그저 나는 걔가 해보지 못했던 거를 그냥 같이 나눴을 뿐인데 그래도 걔가 친구가 만족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저는 친구라고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 다른 점에서 만났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친구였으니까. 그죠? 네. 자, 그래도 오늘 친구라고 하고 싶어요. 아름답다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려주셨고 아무도 믿지 않는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저희 채널에 와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시들물을 꽤나 많이 들으셨다면 아실 게 뭐냐면 가끔씩 귀신을 보시는 분들도 진짜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을 못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있어요. 그만큼 진짜 사람같이 느껴져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귀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 뭔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되셔서 누군가 또 허구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언제든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